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부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을 가져왔어요. 워낙 유명한 책이어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요. 아마존에서 25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 25개국에서 동시 출간됐습니다. 포브스 선정 경영 필독서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최고의 도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저자인 안젤라 더크워스가 테드에서 발표했던 성공의 열쇠는 그릿이다 라는 이 강연이 조회수가 2천만 회가 넘었고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저자가 뽑히기도 했어요. 그만큼 전 세계 리더들과 언론이 주목한 새로운 성공의 패러다임이 바로 그릿입니다. 여러분은 그릿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이 단어가 낯설었어요. 한국말로는 보통 끈기라고 번역하던 단어잖아요. 그럼 그릿이라는 단어는 끈기나 근성, 성실함과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열광했던 성공 스토리를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스토리가 많아요. 만화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슬램덩크에서도 넘사벽 재능을 가진 서태웅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능을 가진 강백호가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잖아요. 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유리가면에서도 우리는 재능을 가진 주인공 마야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또 유명한 영화로는 굿윌 헌팅이나 뷰티풀 마인드 이런 데서도 천재들이 등장하고요. 우리가 히어로 무비, 어떤 타고난 재능이나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들에게 열광하는 이유도 어쩌면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재능 신화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타고난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핑계를 만들어주기에도 딱 좋죠. 우리 주변의 성공 스토리들을 들으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들이대는 책이 바로 이 책 그릿입니다. 연구 결과 실제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내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흔히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끈기가 오랫동안 힘들어도 참으면서 버티는 힘을 말하는 거라면 그릿은 끈기를 넘어서는 힘이에요. 그릿은 끈기에 열정을 더한 힘입니다. 우리는 가끔 열정 같은 소리 하네 라는 자조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열정은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예요. 다만 성공에 필요한 열정은 뜨겁고 폭발적인 열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라도 단기간에 사그라들면 소용이 없죠. 오랜 시간 곰탕을 끓이듯이 꾸준한 열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열정,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끈기. 그릿은 이렇게 오랫동안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하는 힘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재능을 타고나서 적은 노력으로 커다란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이 부족할지언정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그릿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하든 육아를 하든 어떤 작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진로를 결정하든 어떤 목표든 간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내 안의 그릿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 오늘은 이 책 그릿을 꼼꼼하게 요약해 볼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그릿, 엔젤라 더크워스 지음, 강미정 옮김, 비즈니스 북스. 제1부, 그릿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쓴 안젤라 더크워스는 교육계와 심리학계를 모두 사로잡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하버드를 졸업하고 맥킨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다가
뉴욕의 공립학교 교사로 진로를 바꿔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IQ가 높은데도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요. 반대로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았는데 놀라운 성장을 이룬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저자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을 연구했어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변수는 IQ도 재능도 아닌 그릿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성공에 이르게 만드는 요소는 그릿, 즉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하게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어요. 책에서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 대한 예시가 실려 있어요. 미국의 육사는 정말 손꼽히는 엘리트 교육기관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IQ도 높고 체력도 좋고 성적도 뛰어난 학생들만 입학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입학한 학생들이 처음 7주 동안 진행되는 혹독한 군사훈련 기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면서 중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뽑아두었는데 훈련 기간 동안 다들 힘들다고 그만두니까 어땠겠어요. 그만둘 학생이라면 애초에 뽑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끝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것 같은 학생들만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중도에 포기할 것인가 예측하는 지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IQ도 체력도 성적도 어떤 학생이 그만둘지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IQ가 높아도 아무리 체력이 좋더라도 아무리 성적이 좋았어도 중간에 훈련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걸 막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포기하는 학생들을 예측하는 데에는 앤젤라 더크워스가 설문 문항을 만들어둔 그릿 테스트, 즉 열정과 끈기를 측정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책에서는 또 다른 예시를 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어 퀴즈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스펠링 비 대회, 영어 단어의 스펠링을 맞추는 대회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열리는 아주 치열한 대회입니다. 저자는 이 대회에 참가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비범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 영재 수준의 아이들부터 평균 정도의 아이들까지 지능이 퍽 다양했고요. 언어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아이들부터 주말마다 10시간씩 공부하는 아이들까지 공부 시간도 굉장히 다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는 아이들,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아이들을 분석해 보니까 언어 지능이나 재능과 상관없이 그릿이 높은 아이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에 투자한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과 잠재력의 발휘는 별개다. 재능은 출발선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승선까지 가는 힘은 그릿에 달려있다라고요. 그릿의 핵심은 열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열정에 대해 말할 때 화르르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거운 열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자인 더크워스는 일관된 열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릿의 관점에서 필요한 열정은 격렬하거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어지고 발전하는 관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림을 그리는 게 정말 좋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내내 그림에 열정을 쏟아부었다가 해가 바뀌니까 나 이번에는 커피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 이러면서 커피 공부에 또 열정을 쏟아부었다가 그 다음 해에는 SNS에 올리는 영상을 편집하는데 재미가 들렸어. 이렇게 관심을 돌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좋아하는 것은 많을지 몰라도 한 방향으로 깊게 파고드는 일관된 열정은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열정은 단순히 관심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한 최상위 목표에
변함없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관심을 둔다는 의미예요. 열정은 날마다 잠들 때까지 생각했던 질문을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있다면 모든 행동의 의의를 궁극적인 관심, 즉 인생 철학에 부합하는 데서 찾게 돼요. 이렇게 열정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릿은 단기간의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지속되는 방향성과 집중력이 중요하다. 이 하나의 관심사, 이걸 바꿔 말하면 최상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즉, 하나의 관심사를 오래 붙잡고 있는 힘은 최상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인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열정이고 그릿의 본질입니다. 열정이 특정한 영역을 파고들면서 계속 관심을 유지하고 다른 분야로 눈 돌리지 않는 일관성을 말한다면 끈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태도입니다. 그릿은 단순히 노력은 성공, 이런 공식이 아니에요. 책에 따르면 노력은 재능보다 2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능의 노력을 곱하면 기술이 만들어지고 이 기술의 노력을 곱하면 성취를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능에 노력의 제곱을 곱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재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의 재능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입니다. 재밌죠? 재능이 이미 정해진 타고난 고정값이 아니라 노력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변수가 되면 우리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어져요. 물론 기술이 향상되는 속도인 재능도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재능을 타고나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누군가는 빠르게 잘하게 되고 누군가는 느리지만 노력한 만큼 잘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열정적으로 어떤 일에 달려들었다가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종종 경험하죠. 여러분은 올해 초에 세운 목표를 기억하세요? 대부분은 운동 목표도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국에 얼마나 많은 러닝머신, 실내 자전거, 웨이트 기구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 앞장만 너덜너덜한 토익 책을 갖고 있을지 그것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을 2배로 가지고 있지만 노력을 절반만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같은 기술 수준에 도달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놓는 결과물은 훨씬 작을 거라고요. 끝없는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재능을 타고난 사람과 동일한 기술 수준에 이르는 노력형의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릿은 그 어떤 재능보다도 우리 삶의 성취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제2부, 어떻게 그릿을 기를 수 있을까?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릿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키워지는 것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릿은 유전적인 성향이나 기질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태도와 훈련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성장형 사고방식이에요. 심리학자인 캐롤 드웩이 처음 사용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직 못하지만 계속하면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실수했지만 이것 또한 성장의 과정이야.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키울 수 있어 라고요. 반면에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원래 수학에 소질이 없어 라거나 나 원래 문과 체질이야. 못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잘못하면 너무 창피한데? 이거 원래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야 라고요.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해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확장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실패나 좌절을 더 빨리 극복하고 더 강한 그릿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형 사고방식을 장착한 다음에 그릿을 기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게요. 책에서는 그릿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이에요. 첫 번째 요소인 관심은 장기적인 열정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서 더 오래 노력할 수 있거든요. 흥미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나 교사, 멘토가 제공하는 지지와 격려, 다양한 시도 기회가 흥미를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의도적인 연습이에요. 그냥 단순히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릿이 강한 사람일수록 같은 과제를 더 오랜 시간 깊이 있게 연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연습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다른 연습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는 의도적인 연습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실력을 만듭니다. 세 번째 요소는 목적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넘어서 이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개인의 열정과 공공의 이익을 연결하는 순간 그 열정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저자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일의 의미를 다른 사람과 연결 지으면서 그 일을 사명으로 느낀다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희망이에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희망과도 맞닿아 있어요. 단순히 되겠지, 될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라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그릿이 강한 사람들은 실패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방법을 찾아내요. 이 4가지 요소,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흥미는 지속적인 연습을 가능하게 하고, 연습은 실력을 만들고, 실력은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은 목적의식을 선명하게 하고 희망을 고취시킵니다. 그릿은 선택과 훈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열정을 키울 수 있고 의도적인 연습을 지속할 수 있으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희망을 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3부, 그릿 있는 문화를 만들기. 원서에서는 3부의 제목이 그릿 있는 문화를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릿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한 장인데요. 한국에서는 부제를 바꿔서 출간을 했어요. 내면이 강한 아이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주는 법이라고 해서 포커스를 육아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전체적으로 보면 2장에서는 내 안의 그릿을 키우는 법, 개인적으로 내가 그릿을 키우는 법을 이야기했다면 3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릿을 키우는 법, 그릿의 문화를 공동체가 키워나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그릿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릿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재능 신화와 달리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이스 플러스에서는 저자의 의도를 고려해서 수정해서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우고 그릿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먼저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꿔야 해요. 실패하고 나서 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부족했구나. 조금 더 연습해야겠네 라고요. 이 아직이라는 단어 하나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단어는 아이를 키울 때도 아주 중요하죠. 아이가 나는 잘 못해 라고 말할 때 아직이라는 말을 덧붙여 주세요. 나는 잘 못해 아직. 아직이라는 단어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반복 훈련의 가치를 믿으세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해요. 하지만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서 책상에 붙여뒀거든요. 완벽주의가 아니라 완료주의라고요. 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마무리하지 못하는 대신에 오늘의 목표를 완료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완료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세 번째로 피드백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비판을 들으면 누구나 속상하죠. 하지만 그 피드백 안에 나를 쑥쑥 자라게 하는 성장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지금은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의 씨앗을 잘 골라내서 꼭꼭 심어야만 무럭무럭 잘 자라서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릿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네, 이번에도 시스템이네요. 그릿은 단순히 열심히 하자고 다짐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그릿을 키우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공부하기, 실수했을 때 왜? 라고 분석해보기, 이번 주에 조금 더 나아진 점을 하나씩 기록하기, 이렇게 작은 루틴들이 쌓이면 그릿이 점점 몸에 배게 됩니다. 누구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정해둔 시스템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3장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그릿이 사회와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책에서는 혼자선 그릿을 키우기 어렵다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환경이나 가족, 학교, 조직의 분위기가 그릿을 키우는데 영향을 끼치죠. 그릿 문화를 가진 학교나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그릿을 배우고 실천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를 들었던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라던가 또 그 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킵 학교라던가 미식 축구 명문팀 등에서는 그릿을 키워주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동의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개인의 노력과 책임을 강조해요. 실패나 좌절을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끌어주는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이 그릿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할 때 개인 역시 더 큰 의욕과 끈기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방금 얘기한 펜실베니아주의 KIPP 아카데미 Knowledge is Power 프로그램이라는 약자예요. 이 키프 아카데미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키프는 미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학교인데요. 아이들이 성적뿐만 아니라 인격, 태도, 그릿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전체의 문화를 설계했어요. 그래서 키프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학교 대신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이를 만드는 학교를 추구한 거예요. 키프의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아이들과 그릿, 자기 통제력, 낙관주의, 사회지능 이런 비인지적인 역량을 함께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가 배움의 일부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었죠. 이 공동체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대학 진학률과 사회 진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에너지가 나에게로 옮겨오죠. 우리 주변에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그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내 기준이 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혼자 있을 땐 이쯤에서 그만해야지 싶다가도 모두가 집중해서 뭔가에 몰입하고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괜히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헬스장에 가기 싫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나갔을 때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한 번이라도 더 운동을 하고 가게 된다던가, 그냥 일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서 책을 펼치게 되면 왠지 한 장이라도 더 읽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릿의 전염 효과, 그리고 그릿 문화의 힘입니다. 기업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릿은 태도이자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아이에게 그릿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이의 그릿을 기르려면 지지를 보내면서도 강하게 이끌어주는 부모 혹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즉, 자녀를 따뜻하게 지지를 해주면서도 동시에 높은 기준을 세워서 도전하게 만드는 양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해요. 지지를 보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잘하라고 다그치기만 하거나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아무 기준이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책에서는 리더의 역할도 강조해요. 리더는 단순히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릿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패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시도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도전한 사람을 시도 자체로 칭찬하는 문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진 조직은 성과보다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발전합니다. 이 책은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릿이라고 말해요.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모습, 처음에는 별 두각이 없었는데도 결국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남다른 성취를 해내고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그게 바로 그릿입니다. 단순히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가 함께 가는 힘이 바로 그릿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크든 작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는 늘 도전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치기도 하죠. 하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걸, 그리고 그 노력은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금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